네, YTN 라디오 FM 94.5MHz 노영의 출발새 아침 2부 문을 열었습니다. 불꽃 튀는 여의도 토론, 여의도 중계석,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미래통합당 백승주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다뤄봐야 될 주제가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이슈가 아마도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를 하냐 마냐 전당원 투표 결과일 것 같은데요. 오늘 오전 6시까지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강 의원님? 네. 발표는 언제 나와요? 아마 지금 나오지 않나요? 곧 하겠죠. 네, 아마 그렇죠? 최고위가 있고 저희가 이제 뭐 온라인으로도 하고 했기 때문에 금방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네. 봐서는 한 8대2 정도로 당연히 8대2 요? 참여해야 된다고 결론 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에 안 한다고 했던 그런 거는 조금 민망해진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제가 봐서는 뭐 일단 명분론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하셨고 그다음 중도층이 흔들려서 수도권에 접전 있는 이런 곳들이 그렇죠. 위험해진다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봐서는 그것을 통해서 잃을 것 명분이 약간 좀 체면이 구겨지는 것보다는 저희 당이 미래 한국당을 통해서 네. 비례 의석수가 상당 부분 가져가게 되고 네. 그렇게 함으로써 일당을 잃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촛불 시민혁명 요구했던 많은 개혁 과제들을 21대 국회에서도 또 못하게 되는 것에 대한 불안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런 의미에서 저희 당이 원칙적으로 한국당의 미래 한국당을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례 의석이 도둑 맞는 상황을 눈뜨고 볼 수 없다. 네. 그런 의미에서 누구라도 힘을 모아서 의병이 되어서 도둑은 막아야 된다라는 그 뜻이 저는 더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백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이 비례연합정당에 민주당이 참여하는 거. 저는 이게 윤권리당원 전원 투표를 통해서 지금까지 말을 바꾸고 얼굴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무서운 정당이구나. 더불어 무서운 무섭다. 정당이구나. 무섭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옛날에 유신헌법의 최고로 우리가 독소조항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국민 투표를 통해서 이렇게 지도부의 생각을 완전히 바꿀 때 삼성계를 전부 국민 투표라는 이름으로 해서 국민 뜻에서 이걸 이제 잘못된 정책 방향을 정할 때 이렇게 해서 지도부가 책임을 면하고 지도자 책임을 면하고 그냥 북한식 표현 인민에게 또 우리 식으로는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네. 지도부가 지금 권리당원 투표라는 절차를 밟아서 자기 자신들의 잘못된 정책을 합리화시키려는 이 진짜 한국 정당 정치사에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만들어지고 있다. 회계망측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회계망측한 일이다. 선거법 개정할 때의 논리 또 여기에서 잘못된 선거법의 적자 생존하기 위해서 미래통합당이 선택한 비례한국당을 그렇게 꼼수라고 막 그걸 추진하는 당대표를 형사고발까지 했던 민주당이 스스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회계 망측하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당원의 이름으로 하지 말고 그냥 네. 지도부가 결정하세요. 그리고 지도부 욕을 먹고 거기에 대한 말을 바꾼 책임지고 허언에 대한 시건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왜 죄 없는 당원들 동원해가지고 비용 써가면서 이렇게 하는지 참 이런 정치 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렇군요. 전 제가 봐서는 이 사안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당 지도부가 네. 입장을 바꾼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해찬 당대표도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 말을 바꿔서 가면서까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얘기를 했고 사과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 당에는 어쨌든 이런 절차적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직접 당원들에게 전 당원들의 뜻을 묻고 그 전 당원들의 뜻에서 절대적인 찬성이 확인된다라면은 네네. 지도부가 어찌 보면 명분론에 너무 치우쳐 있었다라고는 자기 반성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군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저희 당이 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는 것은 명분과 실리를 더는 다 차지하는 것이다. 네. 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은요. 이 촛불 시민혁명 요구한 개혁과제 실현이 여전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희는 그 중에 하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선거제 개혁도 했습니다. 이것은 소수 정당도 지지율에 맞게끔 국회의원 의석수를 나눠주자는 거였는데 그렇죠. 이것에 관해서 어쨌든 국회 통과가 됐으면은 한국당도 따라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있는 게 미래한국당 기생정당이 등장 아니었습니까? 네네. 저희가 이것이 없이도 정말
꼿꼿하게 가서 명분만을 지켜서도 일당을 할 수 있다라면은 네. 좋겠지만 지금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비례의석이라는 걸 도둑질하겠다고 들어왔는데 네. 저는 의병을 모아서라도 이 도둑을 막아야지 가만히 우리는 그런 나쁜 짓 안 하려고 하면서 도둑질을 네. 묻두고 당한다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특히 이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은 네. 결국 지금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이 보여주는 모습은 이 박근혜 탄핵 부정 세력이 재등장하기 위한 저는 꼼수로 보이거든요. 네. 저는 연동형 취지에 맞게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 돕겠습니다. 저희 당은 후순위에 비례대표를 그러니까요. 해서 이 탄핵 부정 세력이 원내에 진출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더 큰 명분을 가지고서 했고 저는 많은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지지해 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용어가 좀 격합니다. 비례한국당을 통해서 적자 생존하고 적응하려고 하는 걸 도둑질이라 그러고 지금 민주당이 권리당원 투표를 통해서 비례민주당을 만드는 것을 의병활동, 순간 의병활동을 하는데 도둑질, 의병 이런 용어들은요. 바꾸었으면 이렇습니다. 도둑질로 더 생긴 강도 아니겠습니까? 네. 강도고 의병 지금 광군이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집권 여당입니다. 집권 여당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병사들은 광군입니다. 상비군이에요. 지금 네. 그 권리 당원들은 집권 여당의 상비 전력이지 의병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꿔 써야 됩니다. 이 상비 전력을 동원해서 강도 짓을 하려고 한다. 의병을 모은다는 것은 다른 소수 정당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네네. 예.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제 수도권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이게 장기전으로 가면 어떡하나 걱정이 큰데요. 그러다 보니까 재난 기본소득에 대한 얘기가 이제 많이 화두로 나오고 있어요. 우선 이 재난 기본소득에 대해서 두 분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강 의원님. 예,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필요하다. 그 코로나 사태가 지금 2달째고요. 네. 앞으로도 몇 달을 더 갈지 모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메르스 사태 때는 이 약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걸려도 약 먹으면 된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고 경제 활동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만은 이거는 약이 없기 때문에 언제 어떤 상황에서 사람을 만나서 전파될 수 있다라는 그 두려움이 네네.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 영세 자영업자라든지 한계 기업이라든지 비정규직 노동자라든지 이런 사회적 약자에게 이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맞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소득 수준에서 한 달에 정말 260만 원을 못 보시는 분들이 기본소득이죠, 없는. 절반 정도 됩니다. 이 임금 소득자 2천만 명 중에서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이렇게 이 몇 달 동안 경제 활동이 중단되게 되면은 바로 생계뿐만 아니라 본인의 생명 까지도 그렇죠. 정말 네.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의 생계를 위해서나 또 이 경제가 침체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든지 경기를 돌리기 위해서라도 선제적으로 네. 저는 재난 기본소득이 꼭 필요하고 뭔가 특단의 대책들을 좀 취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이런 생각을 보시는군요. 갖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조 의원님은? 저도 예. 지역구에 다녀보면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힘든 분들은 재택근무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직업이 없는 분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직장이 폐지되면은 무급 휴직인 거죠. 그렇죠. 비정규직. 비정규직에 일하는 관련된 거. 이런 예. 분들이 고통이 제일 크죠. 그리고 뭐 자영업자들 이렇게 고통이 큰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규모의 생계 유지 비용을 기간을 정해 준다는 거. 좀 국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정말 순수하게 그런 복지 차원에서 다뤄야 될 문제인데 정치권에서 정치공학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것이 네.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는 기간 또 뭐 선거 상식적으로 있지만은 준비하는 게 있지만은 선거의 어떤 정치적 이용을 목적으로 유리불리를 따져서 이거 다루면 안 되고요. 이거는 정말 그 국민의 최저 생계 비용 이라는 어떤 복지 차원에서 이 문제를 각 지자체라든지 행정부에서 좀 검토하고 네. 국회가 좀 동의해서 저는 이런 재난 시기에 대상을 잘 미리 준비해서 규모와 기간을 정해서 어떤 소득이라는 개념보다는 복지 비용을 준비하고 지불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황교안 대표도 네. 긍정적으로 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래서 여야 간에 정말 한번 머리를 맞대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네네. 특히 이제 이 재정을 운영하는 기재부 입장에서는 쉽지 않겠죠. 그렇죠. 홍남기 뭐 부총리도 사실은 좀 힘들다는 식으로 말하긴 예, 했죠. 뭐 추경도 11조 7천억 내놨는데 이런 부분들 좀 우선으로 해야지 재난 기본소득 100만 원씩 준다 그러면 전체 50조가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난감을 표하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말로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지금 네, 상황이. 네. 저는 그런 면에서 방법을 좀 논의해 본다라 그러면은 저는 감세를 하자는 주장도 있고 재난 기본소득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돈을 주자는 네. 주장이 있는데요. 이 감세는 고소득자나 고자산가에게 유리한 방식입니다. 그렇죠.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무 혜택이 돌아가지 네. 않는 거기 때문에 네. 국민 모두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주는 방식이 좋겠고요. 아, 지급하는 게 예. 좋겠다. 근데 이거를 현금으로 줄 거냐, 무슨 지역 상품권을 줄 것이냐 얘기할 수 있는데 현금으로 주면은 또 어떤 분들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쓰지 않고 저축하거나 저금하시죠. 예. 자식에게 주거나 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네. 저는 그것보다는 지역 상품권을 줘서 바로 지역에서 소비가 돼서 활성화시키는. 경제로 온기가 따뜻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네. 타당한 방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지금 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짧게 예, 우리 배 의원님 어떻게 지급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 강 의원님은 돈으로 지급하는 게 좋겠다고 저는 하셨는데. 상품권으로. 아, 상품권으로 죄송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사용자가 가장 편리한 방식을 주면 됩니다. 네. 사용자에게 편리한 방식을 주고 그게 누수되지 않도록 네, 하기 네, 때문에 누수되지 저는 뭐 않도록. 상품권을 이런 절차까지 하지 말고 또 현금으로 지불하고 대상을 잘 기준을 잘 잡아서 그 복지금이 세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사용하는 사람은 돈 뭐 주면서 그 사람이 가장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미래통합당 백승지 의원이었습니다.